박용호의 종목 레이더입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의 레이더를 돌려서 시장의 이슈들 종목까지 포착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레이더에 포착된 오늘 이야기할 이슈는 뭡니까? 뭐 최근에 시장에서 그래도 사업적인 측면이나 섹터를 봤을 때는 예. 인공지능하고 반도체 쪽이 아직도 시장에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물론 로봇도 역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오늘은 인공지능하고 반도체가 앞으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단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챗GPT가 이제 쏘아 올린 공인데요. 엄청나게 검색하고 폭풍 검색하다 요즘은 뭐 이슈가 조금 좀 뜸해진 것도 같은데요. 처음에는 뭐 예. 엄청났었겠죠. 예, 예. 엄청났는데 지금 챗GPT가 뭐 이렇게 오류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저는 추세를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이슈나 이런 테마라기보다도 산업의 어떤 섹터의 변화나 앞으로 미래를 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최근에 AI가 고속 연산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챗GPT가 단기간에 사실 사용자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구글이 사실 검색의 대명사는 구글이었었는데 그렇죠. 구글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챗GPT와 경쟁 사이트 방문자 추이를 한번 보면은요. 유사 챗GPT하고 유사 우리 인공지능 생성형 AI인데 지금 뭐 챗GPT가 파란색입니다. 최근 들어 주춤하긴 했지만은 이거는 사실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죠. 예. 네, 게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냐를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간에 8억 명이 증가를 했고요. 구글의 위상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검색 엔진 업체들이 AI가 출시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챗GPT에 밀리면은 검색 엔진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사용했다가 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챗GPT만 저렇게 독보적으로 살아남다면은 구글도 없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다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 엔진이 AI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AI 시스템이 검색 엔진이나 앞으로 산업 시스템에서 선택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건 필수다. 이거는 생존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AI가 단기간에 어떤 이슈를 몰고 오고 나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존 경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챗GPT가 조용한 것 같지만 물밑에서 엄청나게들 기업들이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겠죠. 난리죠. 네,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예. 뭐가 뻥 하나 튀어나올 겁니다. 어쨌든 챗GPT가 쏘아 올린 AI 열풍이 추세 트렌드라고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우리 어드바이저님이 주목하시는 쪽은 어디입니까? 사실 인공지능이 이전에도 섹터별로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이슈화가 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주가가 펑펑펑 뛰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산업 시스템에 이제 깊숙이 침투를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보면은 운영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고정된 획일된 소프트웨어 꼭 작동만 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생성형 우리가 이제 학습형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기가 봐서 어떤 불량 처리라든지 어떤 뭐 단위적으로 생산하는 거는 그렇겠지만은 어떤 검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제약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보는 거죠. 뭐 의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불량 검사라든지 이런 쪽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또 새로운 지식 산업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새로운 섹터로 접근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뭐 새롭다는 말만 제가 계속 드리게 되네요. 네. 예. 대표적인 게 어쨌든 뭐 소프트웨어도 움직이고 의료 AI도 움직이고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으로 보는 건 어쨌든 주목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죠.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반도체가 없다면은 인공지능이 형성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해서 뭐 이전에 윈도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뭐 MPC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슈퍼사이클은 역시 인공지능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AI가 고속 데이터를 처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속 데이터 처리를 내면 역시 반도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래서 엔비디아의 GPU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금 상황이 왔고요. 그다음에 GPU는 또 고속 처리형 그 반도체가 필수기 때문에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 2019년도 대비해 가지고서 약 5배 정도가 지금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AI용 반도체가 지금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낮은 편인데 지금 뭐 70 정도에서 지금 1120이면은 약 20배 정도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AI용 반도체가 새로운 산업의 섹터,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만든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또 차량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예.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내년에는 이제 차량용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예. 차량용도 인공지능 차량용 그렇죠. 예. 지금 자율주행 예. 사실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전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보면 엑셀에다 밟으면 얼마큼 가라 이런 크루즈 컨트롤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신호를 받아서 자기의 주변 상황을 인식해 가지고서 주로 이제 생성의 AI로 바뀌게 되면은 반도체가 더 복잡해질 거고요. 지금 2020년도에 약 45 정도 되던 게 2040년 정도에는 5에서 한 10배 정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반도체 시장도 역시 뭐냐면은 차량용 반도체도 인공지능을 필두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챗GPT 엔비디아 효과로 이제 주목을 받은 거는 반도체 쪽에서 HBM 관련주입니다.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한미 반도체, 네.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인데요. 오늘 AI 반도체 얘기하시면서 관심 기업을 한 군데 말씀해 주실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하이닉스 이런 거는 아닐 거고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 보면 될까요? 뭐 HBM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였었는데 엔비디아가 HBM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HBM이 아니면 모든 게 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GDDR 같은 거 그래픽용 DDR 같은 경우에도 HBM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를 함축을 시킨 게 HBM이거든요. HBM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이게 엔비디아 그 GPU인데 이 GPU에 사용되는 HBM은 보시면 이렇게 그 반도체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HBM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HBM을 만드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림 한번 바꿔주시면은 로직 회로가 있고요. 저게 이제 HBM의 형태고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로직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HBM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반도체 이거 수직 적층 반도체인데 그걸 갖다 인터포저라는 것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FPGA하고 이제 다 연결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제조하는 게 그동안에 많이 안 썼던 거기 때문에 양산하는 게 좀 힘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요, 수직 적층 기술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수직 적층 기술인데 이 수직 적층 기술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TC 본딩하고 레이저 본딩입니다. 그러니까 TC는 뭐냐면 템퍼레이처 그다음에 컴프레셔 본딩에서 TCB라고 하고요. 레이저 컴프레셔 본딩하면 LCB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TCB라고 해서 TC 본딩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장 쌓다 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러도 좀 많이 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LCB가 오는 거죠. LCB는 저렇게 적층을 해갖고서 한 방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직 접합을 다 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그 다음에 기능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TCB가 많이 사용을 되지만은 지금 LC 본딩이 지금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뭐 8단, 16단까지도 한 번에 접합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장비가 앞으로 시장에서 주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TC 본딩보다는 LC 본딩에다가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 기업이 어딘데요? 관련 기업은 레이저셀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이게 사실 좀 많습니다. 뭐 프로텍도 있고 뭐 있지만은 TC 본드보다도 레이저셀인데 레이저셀을 한번 보면은 레이저셀은 면광원이거든요. 이 면광원이 어떤 형태냐면은
이 사각 레이저 형태를 제가 사각으로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건데 이 면광원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하냐? 바로 이러한 식으로 그 접합을 합니다. 일반 TC 본도 같은 경우에는 한 장 한 장 그 적층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이 레이저 본도는 그림 하나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보여주시면은 바로 이거죠. 지금은 옆에 게 TC 본도거든요. TC 본도는 한 장 한 장씩 올리는데 저 레이저 본도는 저렇게 쌓아놓고 나서 한 방에 올려가지고서 저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게 시간하고 보면은 저기 보면 뭐 슈퍼 슬로우, 슈퍼 패스트라고 돼 있는데 저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글로벌 그 반도체 업체하고 테스트가 모두 다 끝난 회사가 바로 레이저 셀입니다. 이 레이저 셀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 LCB 장비가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게 돼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FC LCB라고 해서 플립칩 LCB라고 해서 이 적층까지도 한 번에 다 해서 할 수 있는 풀라인을 세계 최초 개발해서 지금 거의 다 테스트 중이고요. 이게 끝나고 난다면은 앞으로 DDR이나 아니면은 HBM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저 셀에서 생산하는 FC LCB 이 장비가 전 세계를 통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지금 TC 본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앞으로 신규 장비를 구매한다면은 LCB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LCB 중에서도 레이저 셀에서 생산하는 FC LCB, LCA가 아니라 LCB입니다. 이거를 지금 테스트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저건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는 뭐 반도체주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18,000원에서 11,000원까지 밀렸는데요. 간략하게 가격 가이드라인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오늘 정도 저는 매수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 회사가 지금 하반기와 내년, 그러니까 6개월 후를 본다면은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로 설정해 지는데 아마 그 이상 갈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지지이탈가는 10,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호의 종목 레이더, 오늘 또 레이저 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했네요.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이슈 앤뷰 저희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